롤리, 노스캐롤라이나의 조용한 동네에서 겉으로는 완벽해 보이는 결혼 생활이 암과 싸우는 여성이 남편의 배신을 알게 되면서 흐려집니다. 생존을 위한 가슴 아픈 투쟁으로 시작된 일은 도시 전체를 뒤흔들 반전 있는 복수 계획으로 변모합니다. 이는 암 환자인 셰런 마이클스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취약한 시기에 남편의 부정을 알고 스스로 정의를 실현한 소름 끼치는 이야기입니다. 셰런 마이클스는 항상 강한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수년간 남편 솔로몬과 함께 다른 사람들이 꿈만 꿀 수 있는 삶을 건설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사랑스러운 20대 자녀를 키우며 노스캐롤라이나 롤리의 아늑한 집에서 살았습니다. 셰런은 초등학교 교사로서 어린 마음을 부드럽게 형성하며 가족과 경력에 헌신했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예측 불가능하게도 그녀에게 다른 계획을 세웠습니다. 2008년 말 셰런은 유방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자신의 삶을 위한 싸움으로의 하강이 뒤따랐습니다. 진단 후 몇 달 동안은 그녀를 약하고 연약하게 만들고 소모시키는 화학요법 치료로 가득 찼습니다. 그녀는 종양을 제거하기 위한 수술을 받았고 상태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끝없이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한때 활기차고 건강했던 그녀의 몸은 암 치료로 인해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짙고 갈색이었던 그녀의 머리카락은 뭉치로 빠져나가 텅 빈 눈으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게 했습니다. 셰런의 정신은 무너졌지만 가장 약한 순간에도 그녀는 자녀와 솔로몬을 위해 버텼습니다. 수년간 그들의 결혼 생활은 그녀의 삶에서 안정의 기둥이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기념일, 생일, 가족 휴일을 기념했고 셰런은 그들이 모든 역경에 맞서 싸우는 팀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녀는 솔로몬이 그녀를 사랑하고 병들거나 건강할 때나 여러 해 전에 맹세했던 것처럼 그녀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그에게서 미묘한 변화를 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알아차리기 쉬웠지만 나중에는 무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몇 주가 지나면서 회사 간부인 솔로몬은 끊임없이 일로 바빴습니다. 그의 늦은 저녁과 긴 회의는 이전에는 셰런을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녀의 건강이 악화되고 그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솔로몬은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그를 가장 필요로 하는 날, 동안의 부재중 전화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 다음 사무실에 있었다고 주장하며 늦게 귀가했습니다. 셰런은 이것을 그의 어깨에 놓인 업무 스트레스와 그녀의 질병 부담으로 치부했습니다. 그녀는 암이 그들 모두를 압박하고 있다고 자신을 설득했습니다. 2009년 초 셰런은 점점 더 혼자 남겨졌습니다. 그들의 집벽은 더 차갑고 고립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한때 그녀의 지지대였던 남자는 그녀에게서 빠져나가는 것 같았고 그녀는 그를 붙잡을 힘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화학요법이 심해짐에 따라 셰런의 몸은 약해졌고 그녀의 결혼 생활에 뭔가 끔찍하게 잘못되었다는 억압적인 느낌을 무시하는 능력도 약해졌습니다. 그러나 2009년 3월 12일이 되어서야 진실이 그녀의 얼굴을 때렸습니다. 셰런은 남편의 사적인 일에 코를 들이미는 경향이 없었지만 그날 무언가가 그가 샤워하는 동안 그의 전화를 가져가라고 속삭였습니다. 그녀는 그가 더 자주 진동하는 것을 발견했고 떨리는 손으로 그의 잠금을 해제했습니다. 그녀가 본 것은 그녀의 세계를 산산조각 냈습니다. 화면에는 솔로몬과 그들의 30대 이웃인 맨디 사이에 솔직한 메시지가 몇 달 동안 있었습니다. 맨디는 그 순간 셰런이 아닌 모든 것이었습니다. 건강하고 활기차고 강했습니다. 그녀는 피트니스 강사였고 그들 집에서 몇 채 떨어져 살았으며 항상 정중하고 활기찼습니다. 메시지는 솔로몬과 맨디가 몇 달 동안 불륜을 저질렀고 셰런이 침대에 누워있는 동안 비밀리에 만났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깨달음은 셰런을 압도했습니다. 그녀의 가슴은 조여왔습니다.
그녀가 메시지를 읽는 동안 숨이 가빠졌습니다. 그 로맨스는 단순한 육체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은 맨디와 친밀한 순간 웃음, 생각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한때 셰런이 그와 공유했던 것들입니다. 마치 낯선 사람의 삶에 대한 글을 읽는 것 같았지만 여전히 그녀 자신의 삶이었습니다. 그녀는 거의 그의 목소리가 그녀의 머릿속에서 달콤한 허튼 소리를 맨디에게 속삭이는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한때 그녀에게만 속했던 말들입니다. 셰런은 침대 가장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 고통은 그녀가 이전에는 결코 경험하지 못했던 것과 같았습니다. 암 때문이 아니라 거의 20년 동안 그녀가 믿었던 남자의 배신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울 수도 없었습니다. 그녀의 눈물은 그녀 안 깊은 곳 어딘가에 갇혀 불신 속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다음 몇 주 동안 그녀는 놓친 징후를 찾기 위해 자신의 결혼 생활 전체를 머릿속으로 되감았습니다. 그러나 되돌아보는 것에는 위로가 없었고 그녀가 싸웠던 남자, 그녀가 늙어갈 것이라고 생각했던 남자가 다른 여자를 선택했다는 씁쓸한 현실만 있었습니다. 그녀가 자신의 삶을 위해 싸우는 동안 셰런은 즉시 솔로몬과 대화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현재의 육체적, 정서적 상태로는 그와 맞설 힘이 없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대신 그녀는 이 발견을 마음속 깊이 묻고 다음 며칠 동안 그를 면밀히 관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그가 얼마나 쉽게 거짓말을 하는지, 그가 얼마나 매끄럽게 자신의 일상생활을 사는지, 늦게 집에 돌아오고 때로는 그녀의 것이 아닌 향수 냄새를 맡는지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의무감에서 그녀의 이마에 키스했습니다. 그러나 셰런은 그의 마음이 거기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오랫동안 거기에 없었습니다. 셰런 안에서 쌓이는 분노는 느렸지만 맹렬했습니다. 한때 그녀는 약했지만 이제는 매일 분노가 그녀에게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배신이 그녀를 부추기고 그녀에게 목적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솔로몬의 부정이 그에 대한 마지막 한 방울의 동정심마저 빼앗아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몸이 암과 싸우는 동안 그녀의 영혼은 복수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녀가 자신의 삶을 바친 남자, 그녀의 자녀의 아버지가 그녀가 그를 가장 필요로 할 때 그녀를 버렸습니다. 그녀는 그가 처벌 없이 도망치도록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조용한 순간에 셰런은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솔로몬과의 공개적인 대결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요. 그녀는 그가 그녀를 파괴한 방식과 똑같이 그를 파괴하고 싶었습니다. 체계적으로, 조각조각. 셰런은 그의 재정을 파탄시키는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첫 번째 단계가 그를 그들의 공동 계좌에서 차단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소액을 인출하여 그가 모르는 개인 계좌로 돈을 이체하기 시작했습니다. 각 거래마다 그녀는 작은 승리감, 그녀의 삶으로 돌아오는 통제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셰런은 그의 돈을 가져가는 것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그를 감정적으로나 직업적으로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무너뜨릴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맨디가 솔로몬 회사의 고객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것이 그의 몰락의 열쇠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셰런은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하여 천천히 로맨스의 그림을 맞춰 익명으로 회사의 정보를 유출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녀가 카드를 올바르게 플레이한다면 솔로몬은 아내뿐만 아니라 경력도 잃을 것입니다. 셰런의 힘이 마지막 화학요법 치료 후 천천히 회복됨에 따라 그녀의 결의도 회복되었습니다. 암은 그녀에게 타격을 주었지만 그녀를 변화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위로와 지원을 위해 솔로몬에게 의존했던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그가 그녀에게서 훔친 모든 것을 되찾으려는 조용한 결심으로 가득 찬 경멸받는 여자였습니다.
2009년 봄까지 셰런 마이클스는 질병으로 조용히 고통받던 여자에서 자신의 삶에 대한 통제력을 되찾은 여자로 변모했습니다. 남편의 젊은 이웃인 맨디와의 분류는 그녀를 감정적으로 파괴했을 뿐만 아니라 그녀 안에서 불을 지폈습니다. 몇 주간의 계획이 솔로몬이 소중히 여기는 모든 것, 즉 경력에서 명성, 궁극적으로는 삶까지 빼앗아갈 완벽한 복수가 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2009년 4월 15일, 셰런은 솔로몬 회사에 첫 번째 익명의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무엇을 말할지 리허설하면서 신중하게 대화를 준비했습니다. 인사부는 고객인 맨디와의 솔로몬의 부적절한 관계에 대한 그녀의 우려를 경청했습니다. 셰런은 모든 세부 사항을 제공할 필요가 없었고 그들의 마음에 의심의 씨앗을 뿌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신중하게 선택한 몇 마디 말만으로도 그들의 마음에 의심을 심기에 충분했습니다. 그 대화는 짧았지만 효과적이었습니다. 셰런은 씨앗이 뿌려지면 솔로몬의 직업 세계가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후의 날들은 작고 계산된 단계로 가득 찼습니다. 셰런은 계속해서 그들의 공동 은행 계좌에서 몰래 돈을 인출하여 자신의 개인 저축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각 거래는 그녀에게 자존감을 주었습니다. 그녀가 이체하는 각 달러는 솔로몬의 삶의 또 다른 조각을 나타내며 그에게서 빠져나갔지만 그는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4월 말까지 셰런은 저축액의 거의 절반을 고갈시켰습니다. 그녀는 바퀴가 피할 수 없는 종말을 향해 움직이는 것처럼 천천히 돌아가는 바퀴처럼 자신의 계획이 조각조각 맞춰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다가 2009년 5월 2일 밤, 셰런의 계획이 마지막 막에 도달하는 밤이 왔습니다. 그녀는 이날을 조용히 준비하면서 모든 세부 사항을 고려하며 보냈습니다. 집은 흠잡을 데 없이 깨끗했습니다. 식탁은 최고의 식기로 차려졌습니다. 셰런은 몇 달 동안 하지 않았던 솔로몬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녀의 건강이 급격히 악화된 이후로는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한때 그랬던 아내, 사랑하고 배려하는 아내처럼 행동하며 솔로몬에게 그들 사이에 잃어버린 것을 되살리고 싶어 한다는 믿음을 주었습니다. 그날 저녁 솔로몬은 평소와 같이 늦게 집에 왔습니다. 맨디와의 불륜에 대한 죄책감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그의 비행에 대한 소문이 회사에서 조사되기 시작한 지난 몇 주 동안 그는 셰런이 그 메커니즘을 작동시킨 사람인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방에서 압력이 가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의 방어는 약해졌고 셰런이 저녁 식사를 하자고 제안했을 때 그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어쩌면 그들 사이의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저녁 식사 중에 이야기를 나눴지만 이전과는 같지 않았습니다. 셰런의 말은 부드러웠고 그녀가 그의 하루와 자녀에 대해 물을 때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아직 다가오는 위험을 모르는 솔로몬은 숨겨진 죄책감으로 대답하며 그가 느끼는 수치심을 가리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는 어쩌면 이것이 두 번째 기회, 모든 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셰런의 눈이 그를 뚫어지게 쳐다보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적절한 순간을 기다리며 그의 모든 움직임을 평가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저녁 식사 후 셰런은 술을 마시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들 사이의 화해를 위한 간단한 제스처입니다. 그녀는 그가 쳐다보지 않는 동안 솔로몬의 잔에 수면제를 넣어 신중하게 음료를 준비했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분위기는 긴장되었습니다. 아무도 공중에 떠다니는 것에 대해 말하지 않았습니다. 셰런은 수면제가 작용하는 것을 지켜보았고 솔로몬의 몸이 천천히 이완되어 앞으로 쓰러져 의식을 잃을 때까지 지켜보았습니다. 셰런의 심장은 더 빨리 뛰지 않았습니다. 공황도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침착하게 집 안을 걸어 다니며 그날 일찍 차고에서 가져온 망치를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에 있는 무게는 마치 그녀의 것인 것처럼 자연스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주방으로 돌아와 의식을 잃은 솔로몬의 몸 위에 몸을 숙이고 그녀가 가장 필요로 할 때 그녀를 배신한 남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첫 번째 타격은 역겨운 둔탁한 소리와 함께 왔고 셰런은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망치가 솔로몬의 머리를 때릴 때 그 소리가 주방에 울려 퍼졌지만 그녀는 움찔하지 않았습니다. 피가 바닥에 튀어 그녀가 이전에 청소했던 흠잡을 데 없는 타일을 얼룩지게 했습니다. 그녀는 한때 그녀의 남편이었던 남자에게서 아무것도 남지 않을 때까지 계속해서 그를 때렸습니다. 피는 그의 생명 없는 몸 아래에 웅덩이를 이루며 그들의 파괴된 결혼 생활을 끔찍하게 반영했습니다. 잠시 동안 셰런은 숨을 헐떡이며 얼어붙었습니다. 망치에 대한 그녀의 움켜쥐음은 굳건했습니다. 그녀의 계획을 완성한 만족감이 그녀에게 밀려왔습니다. 그녀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슬퍼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망치가 그녀의 손에서 떨어져 솔로몬의 몸 옆에 떨어져 바닥에 부딪히면서 조용한 소리를 냈습니다. 셰런은 그를 내려다보았지만 그는 더 이상 현실적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녀를 괴롭힌 남자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인 2009년 5월 3일, 셰런은 이번 시련 내내 행동했던 것과 똑같은 침착함으로 9211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녀는 교환원에게 솔로몬이 주방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그가 밤에 넘어져 머리를 부딪혔을 것이라고 설명할 때 확고했습니다. 몇 분 안에 경찰이 도착하여 이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던 조용한 거리에 깜박이는 불빛을 비췄습니다. 경찰관은 재빨리 집으로 들어가서 뭔가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아차리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주방 전체의 튀김피는 셰런의 단순한 낙상 이야기에 맞지 않았고 타격의 힘이 너무 컸습니다. 솔로몬의 머리 부상은 즉시 의심을 불러 일으켰고 형사들은 셰런의 차분한 행동에 주목했습니다. 그녀에게는 남편에 대한 공황도 슬픔도 없었고 수사관들을 불안하게 만든 조용한 결의만 있었습니다. 2009년 5월 6일 수사는 형사들이 공격에 사용된 망치를 발견하면서 급선회했습니다. 그것은 아직도 피로 얼룩진 채 셰런의 옷장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경찰은 또한 그녀가 지난 몇 달 동안 돈을 인출한 기록을 발견하여 명백한 고의성을 시사했습니다. 증거는 반박할 수 없었고 5월 20일 셰런은 솔로몬 살해 혐의로 공식적으로 체포되었습니다. 10분 동안 셰런은 형사들이 그녀에게 증거를 제시할 때도 침착하게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들이 그날 밤의 사건을 재구성한 방법을 설명하는 것을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세부 사항은 그녀가 저지른 살인을 지적했습니다. 부인도 은폐하려는 필사적인 시도도 없었습니다. 셰런은 침착하게 앉아 있었고 이것이 그녀의 오랫동안 고안된 계획의 마지막 막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솔로몬의 운명과 마찬가지로 그녀의 운명도 결정되었습니다. 살인은 잔인했지만 셰런의 마음속으로는 필요했습니다. 2009년 11월 셰런 마이클스 재판이 시작될 때까지 그녀의 이야기는 전국을 사로잡았습니다. 암과 싸우다가 절망에 빠져 살인을 저지른 여자의 이미지는 모든 주요 신문에 머리 기사를 장식했습니다. 기자들은 사건의 모든 반전을 지켜보았고 각 세부 사항은 이전 세부 사항보다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마이클스 가족이 한때 완벽한 삶을 살았던 노스캐롤라이나 롤리의 조용한 거리에는 이제 기자들이 들끓었습니다. 한때 사랑스러운 아내이자 어머니였던 셰런은 이제 살인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텔레비전 화면과 신문에 번갈아 나타났습니다. 법정에는 긴장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모든 자리는
한때 상황의 희생자로 여겨졌지만 이제 끔찍한 범죄 혐의로 기소된 여자의 재판을 목격하기를 열망하는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검찰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셰런을 냉혈한 살인자로 묘사했습니다. 그들은 그녀가 솔로몬 살해를 얼마나 신중하게 계획했는지 설명하면서 그녀가 자신의 계좌로 자금을 이체하는 데 보낸 달과 그녀의 옷장에 숨겨진 망치를 고의의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신문 동안 셰런의 차분한 행동이 반복적으로 언급되었습니다. 그녀는 전혀 양심의 가책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것이 그녀가 처음부터 원했던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셰런이 계산적이고 위험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들은 솔로몬 살해 전 몇 주 동안 그녀가 그의 삶을 체계적으로 파괴했고 그는 그것을 알지 못했다고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솔로몬의 불륜에 대해 솔로몬의 인사부에 익명으로 건 전화는 절망적인 행동이 아니라 전략적인 움직임이었습니다. 셰런은 그의 경력, 재정, 궁극적으로는 생명에서 시작하여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솔로몬을 파괴하고 싶었습니다. 검찰은 그녀의 병을 자신의 진정한 의도를 숨기기 위한 가면으로 사용하여 공격할 적절한 순간을 기다리는 여성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셰런은 암과의 싸움을 헤쳐나가는 데 도움이 된 조용한 평정심으로 법정에 앉아 혐의를 경청했습니다. 관람객들에게 그녀는 거의 무관심해 보였고 마치 그녀에 대해 말하는 단어가 다른 사람을 묘사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녀 안에는 그저 지쳐 있었습니다. 살인을 계획한 달, 체포, 이 모든 것이 그녀에게서 어떤 감정도 빼앗아갔습니다. 그녀는 검찰의 사건 버전에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의미에서는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계획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해하지 못했던 것은 그녀가 겪었던 고통의 깊이였습니다. 셰런은 한계까지 몰렸고 그 한계를 넘어서 바라보았을 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반면에 변호인 측은 배심원들에게 완전히 다른 셰런을 제시했습니다. 그들은 그녀의 병, 암과의 싸움, 그리고 그것이 그녀에게 가한 막대한 육체적, 정서적 부담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셰런이 먼저 자신의 병에 그리고 남편의 배신에 희생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솔로몬과 맨디 사이의 분류는 법정을 충격에 빠뜨리고 여론을 바꾸면서 아주 작은 세부 사항까지 드러났습니다. 셰런은 몇 달 동안 침묵 속에서 고통받았고 암과 싸우는 것뿐만 아니라 그녀가 사랑했던 남자가 그녀의 삶에서 가장 취약한 시기에 그녀를 버리고 다른 여자를 선택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변호인 측은 셰런이 겪은 감정적 스트레스를 강조하며 그것이 그녀를 일시적인 정신 이상으로 몰아넣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셰런이 솔로몬 살해를 계획했다는 것을 인정했지만 그것은 악의가 아니라 절망에서 비롯된 결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그녀를 너무 멀리 몰린 여자, 몸은 병으로 약해지고 정신은 배신으로 부서진 여자로 묘사했습니다. 변호인 측은 배심원들이 셰런을 살인자가 아닌 모든 것, 즉 건강, 존엄성, 결혼 생활을 잃은 여자로 보기를 원했습니다. 솔로몬의 불륜에 대한 더 많은 세부 사항이 드러나면서 법정은 분열되었습니다. 셰런에게 공감하며 그녀가 통제할 수 없는 힘에 의해 극단으로 몰렸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녀를 너무 멀리 몰린 여자, 자신의 병과 남편의 이기심 모두의 희생자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그녀에게서 위험을 보았습니다. 그녀가 솔로몬의 죽음을 몇 달 동안 계획했다는 사실은 그들의 눈에는 그녀가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완전히 알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들은 셰런이 분노가 곰도록 내버려 두어 살인을 할 수 있는 여자로 변모시켰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에게 그녀는 희생자가 아니라 위협이었습니다. 양측이 설득력 있는 주장을 제시했기 때문에 배심원의 평결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셰런의 암과의 싸움과 그녀가 신중하게 계획한 범죄를 저울질하면서 몇 주 동안 심의했습니다.
대중은 초조하게 판결을 기다렸고 뉴스 매체는 매일 재판 진행 상황을 보도했습니다. 2009년 12월 15일, 배심원단은 마침내 판결을 내렸습니다. 셰런 마이클스는 2급 살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배심원들은 그녀의 행동이 고의적이었지만 그녀의 정신 상태가 병으로 인해 심각하게 손상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들은 그녀를 냉혈한 살인자가 아니라 엄청난 압력에 무너진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그녀는 가석방 자격이 있는 징역 25년형을 선고받았고 모든 사람을 충격에 빠뜨린 범죄에 대한 가혹하지만 공정한 형벌이었습니다. 판결이 낭독되었을 때 셰런은 거의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면에서 그녀는 그러한 결과를 예상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형벌이 재판 훨씬 전에 시작되었다고 느꼈습니다. 암은 그녀의 몸을 가져갔습니다. 솔로몬의 배신은 그녀의 마음을 가져갔고 이제 법률 시스템이 그녀의 자유를 가져갔습니다. 그러나 결국 셰런은 자신이 한 일에 순응했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삶을 잃는 것을 의미하더라도 그녀는 잃어버린 통제력을 되찾았습니다. 재판은 끝났지만 셰런 마이클스의 이야기는 계속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녀를 배신과 질병의 비극적인 결과의 상징으로 보았고 다른 사람들은 가장 겉으로 보기에 완벽한 삶에도 숨어 있을 수 있는 어둠에 대한 경고로 보았습니다. 셰런에게는 되돌아갈 길이 없었습니다. 그녀가 한때 알았던 삶은 끝났고 그녀에게 남은 유일한 것은 그녀가 한때 그랬던 여자, 모든 것을 사랑하고 잃어버린 여자의 기억뿐이었습니다. 셰런의 이야기는 신체적, 정신적 고통과 결합된 배신이 어떻게 사람을 상상할 수 없는 행동으로 몰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암울한 상기입니다. 법정은 판결을 내렸지만 진정한 형벌은 셰런이 한때 사랑했던 남자의 피로 영혼이 더럽혀진 살인자가 되었다는 것을 알면서 남은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우리 채널에는 많은 이상한 사건이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잊지 마시고 의사의 세 젊은 여성과의 비밀스러운 불륜이 집착과 살인으로 끝나는 이 사건을 확인하십시오. 다음 비디오에서 뵙겠습니다.